자, 이번에는요, 저희 행사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네, 오늘 긴 행사의 마지막 강연이고요. KT 클라우드 전은철 팀장님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인증 개편 및 보안 기술 동향입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아마 경품 추천도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딱 5시에 끝내면은 조금 시간이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최대한 5시 전에 좀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글씨가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일반 사용자분들도 이제 KT 클라우드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행정 공공기관에서도 KT 클라우드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용 관련해 가지고 기준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KT 클라우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보안 쪽에 이제 요새 이제 클라우드 보안은 굉장히 좀 트렌디합니다. 그래서 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이제 그 행정 공공기관의 이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해당되는 주무부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행안부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요거 이제 행안부에서 얘기를 하신 거니까 뭐 좀 전문 인력도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서버가 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좀 클라우드로 좀 전환을 좀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좀 기준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 행정 공공기관의 운용 중인 전체 서버를 민간 또는 공공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 그 중에 대략 한 반 정도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 그때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2가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중요 정보는 이제 공공 클라우드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해 정보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기준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22년도에 작년에 이제 민간 클라우드도 요 전부 다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개편이 됐었고요. 어찌 보면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이제 넓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그냥 이용할 수 있냐? 어떤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준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 이제 그 공공 인증입니다. 그게 이제 CSAP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인증 받은 기간을 키사에서 쭉 이렇게 1번부터 해가지고 번호로 쭉 매겨가지고 1월 기준에 보면 한 76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KT 클라우드가 1번으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관련해서 굉장히 준비를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해 왔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인증 기준은 뭐냐? 보면 이제 그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잘 알고 계시는 ISMS 인증이랑 좀 비슷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된 부분은 뭐냐면 이제 공공이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용 추가 보안 조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ISMS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리적 검증이 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실제 기술적인 검증이라든지 모의 행위 이런 부분도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SMS 인증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인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는 이제 그 KT 클라우드의 어찌 보면 이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T 클라우드는 민간하고 공공을 완전히 이제 공공은 전용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제 인터넷에 들어오는 게 이제 디도스 공격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도스를 막는 크린존이라든지 침해 공격을 막는 IPS라든지 접근 제어를 통제할 수 있는 방화벽이라든지 그리고 웹 공격을 막는 웹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CC 인증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AP 인증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ISO라든지 일반적인 그 인증을 또 저희가 취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 KT 클라우드가 굉장히 보안적으로 좀 안전하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 이제 KT 클라우드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KT 클라우드 이제 보안 백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상세적으로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네트워크 보안뿐만 아니라 서버도 이제 보안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마켓 상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수수를 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증제도의 이제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인증제도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게 상중 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는 이제 중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강화된 상등급, 이것도 완화된 하등급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등급을 보면은 이게 이제 작년이라든지 아직도 좀 이슈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공공인증은 기본적으로는 민간과 공공이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예 공공은 별도로 구축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완화시켜서 민간과 공공을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요번에 가장 큰 변경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요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해서 왼쪽이 상, 중, 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선 이제 현재가 이제 중이라고 본다면은 현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공공이랑 공공 고객만 들어있고 민간은 아예 별도로 분리가 되는 아예 망부터 해가지고 서버 자원 자체가 아예 다 분리되는 형태가 현재 중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은 연결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상등급은 뭐냐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고 완전히 폐사망 형태로 해서 물리적으로 아예 분리가 돼 있는 망분리돼 있는 게 상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하등급 같은 경우는 같은 물리 자원을 공공이랑 민간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하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증받는 등급도 그 인증 항목도 보면은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약 한 반 정도 좀 줄었다, 좀 더 많이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증 제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상중 하도 생겼지만은 추가적으로 좀 요구하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보안관제 체계랑 연계하여 운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국정원의 이제 가이드라인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각 고객마다 이렇게 테넌트가 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테넌트로 들어가는 쪽에는 이렇게 이제 그 보안 관제 영역을 이렇게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넣고 보면은 이제 각각의 그 탐지하는 정책을 놓고 각각 탐지한 정보를 정부 보안 관제 체계로 연동하도록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KT 클라우드도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서비스로 좀 구현을 해서 현재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 땡땡 이제 도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비스로 이제 제공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동은 뭐 VPN을 할 수도 있고 뭐 전용해서는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수준에 따라 가지고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보안 트렌드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를 굉장히 좀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최근에는. 근데 이제 또 코로나 이후로는 또 재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집에서도 또 접속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회사에서도 접속하지만 집에서도 접속하실 겁니다. 보통은 이제 회사의 내부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 나갈 일이 없는데요. 요새는 클라우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뭐 사스나 파스나 이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경유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나만 접속하는 게 아니라 뭐 해커도 접속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또 보완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속 통제를 해야 됩니다. 내가 허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죠? 그런데 이제 뭐 해커나 이렇게 또 통과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서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서버도 들어오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버 보안도 필요합니다, 그죠? 보안도 필요한데, 근데 보안을 했는데 또 이게 뚫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그죠? 혹시나 또 들어오는 게 없는지.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와 관련되는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GTN이라든지 CIEM이라든지 CSPM이어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GTN입니다. 요새 뭐 그 세미나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시면은 특히나 이제 보안집에 가시면은 GTNA가 거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요. 요게 이제 가트너의 이제 하이프 사이클에 보면은 이제 뭐 GTNA가 거의 이제 막 떠올라오는 이제 그런 기술로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나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접속해가지고 대부분 쓸 겁니다. 그죠? 아니면 집에서 접속할 때는 그냥 VPN에 접속해서 서버에 접속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재택도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환경에서 접속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통제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GTN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그 VP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SSL VPN 접속하시죠. 이제 회사에서 접속하거나 뭐 집에서 접속하거나 뭐 집에 있는 PC에도 백신이 깔려 있을 수도 있고 안 깔려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접속하는 보안 수준이 다 틀립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내부에 있는 서버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마 회사에서 접속하면은 접속했었을 때 보안 수준으로 아마 맞춰 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막 백신도 안 깔려 있고 이런 그런 단말이 붙어가지고 서비스를 받는다? 이러면은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접속하는 단말 수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접속해야 돼, 허용해야 돼 서버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처럼 그래서 회사에서 접속할 때는 상중 하의 서버를 다 접속하게끔 하고 집에서 접속할 때는 조금 더 보안성이 낮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백신이 깔려 있다. 안 깔려 있는 것보다 백신 깔려 있는 게 보안적으로 좀 더 강화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백신 깔려 있을 때는 한 중등급 정도만 중이나 하 정도 접속하게끔 하고 백신도 안 깔렸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서버만 접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이렇게 차등화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GTNA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이제 경계 보안이라고 해서 요 경계에다가 굉장히 많은 보안 자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요 경계를 통과하게 되면은 여기는 정상적으로 안전한 사람이 접속한 거야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는 보안 수준이 다 다른데 다 똑같이 한다면은 보안 적으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좀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단말의 보안 수준에 따라 가지고 각각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통제하는 게 GTNA다.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인 거죠. 아예 믿지 않는 거죠. 접속하는 단말을 믿지 않겠다라는 게 제로 트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는 이제 SSL VPN으로는 좀 통제가 어려웠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단말이라든지 결국에 이제 단말에 백신이 깔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디텍팅을 해가지고 서버 쪽에다 정보를 전달하면 서버 쪽에서는 이 단말이 이제 안전하구나, 이 허용해도 되는구나, 아니면 백신이 안 깔려 있다 그러면은 백신을 깔게끔 강제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KT 클라우드도 지금 이제 GTN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CSPM입니다. 아까 이제 서버 보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서버의 취약점을 진단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보시면은 뭐 정보통신 기반 시설 뭐 취약점 분석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아마 취약점 진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죠? 관련되는 툴들도 있고요, 그죠? 그런 툴을 가지고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보안 장비를 아마 진단을 하실 겁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뭐 에이전트를 설치해 가지고 진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크립트를 돌려 가지고 진단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를 내가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 서버도 다 가상화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보안 이런 부분들이 다들 가상화되어 있어서 제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요거에 대한 정보를 내가 게더링을 하려면 그냥 내가 그 안에 스크립트를 돌려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PI 형태로만 제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이 약간 틀립니다. 기존에는 스크립트를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결과를 빼냈다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들을 스크립트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API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진단 시스템이 API를 호출해가지고 정보를 게더링해서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진단했던 방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클라우드에 진단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CSPM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CSPM은 조금 더 많은 개념을 담고 있는데요. 보면 우리 진단할 때 어떻게 하나요? 진단하려면 일단 내가 진단하는 대상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떤 서버를 진단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자산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죠? 내가 진단해야 될 자산 관리,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자산에 대해서 취약점 진단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취약점 진단한 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게 요 세 가지가 보면은 어쩌면 취약점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CSPM 솔루션에서는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제 뭐 각각의 뭐 자원 현황이라든지 아까
자산 관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진단한 대상을 알려면은 자원에 대한 현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원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취약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이 임의로 바뀌게 되면은 못 바꾸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알람을 띄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플라이언스도 관리할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게 이제 CXPM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6월 정도에 이 서비스를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아까 이제 보안 관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서버 보안, 그 다음에 보안 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예전에 우리가 이제 관제를 할 때 ESM이라는 걸 많이 썼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SIEM입니다, 그죠? 조금 더 이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강화된 게 이제 SIEM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SIEM을 통해 가지고 주요 이제 보안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뭐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탐지해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직접 이게 대행해서 지금 관리하는 거죠, 그죠? 이게 아니라 고객 스스로 셀프로 관제하고 싶다. 예, 이런 요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테넌트에 이제 SIEM을 설치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뭐 IPS라든지 방화벽이나 웹방화벽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매니지드로 제공하는 부분, 고객 스스로 이제 셀프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게 이제 제공이 되고 하반기 때는 이 SIEM이 그 다음에 이제 SOA라고 또 이제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보안 쪽에 계시면은.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요건 이제 모니터링하고 사람이 대응한다라고 한다면은 SOA는 자동화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정 반복되는 부분들은 이건 당연히 차단해야 되는 거야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사람이 일일이 탐지해가지고 차단한다면은 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간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게 SOA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SOA로도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 2분 3초 남았는데요. 예. 네. 아무래도 이동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들으시느라 굉장히 좀 고생 많으셨고요. 네. 돌아가시는 길 좋은 발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